안녕하세요. 수인제 두뇌과학 박은하입니다. 전에 소리에 민감한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각, 청각, 촉각 이러한 감각들의 조절이나 처리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어떤 특정 증상들을 조금 나타내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의 감각의 조절이나 처리 이상이 다른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또 다른 증상을 나타내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은 여기서 중추신경계의 발달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발달을 하는 촉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주 어린 시기, 그러니까 생후 채 1년도 안 된 아주 어린 아기인데도 일반 아기들보다 굉장히 예민하다거나 까다롭다고 느껴지는 아기들이 있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렇게 케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 아기들 같은 경우에 말로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아마도 이런 촉각 처리를 하는데 이상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촉각이라는 감각은 전정감각, 고유 수용성 감각이라는 것과 더불어서 중추신경계의 발달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감각이에요. 외부 자극 중에서 나에게 위험이 될 만한 자극들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방어하도록 해주는 아주 기본적인 감각이죠. 그리고 나와 환경 사이의 경계를 인식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이 촉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나고 이 이외가 환경이다라는 걸 알게 해주는, 나의 존재를 인식하게 해주는 아주 기본 감각입니다. 이것은 고유 수용성 감각이라는 것에서도 언급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촉각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왜 소리에 민감한 아이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처럼 이 과잉 처리하는 경우와 과소 처리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조절에 이상이 있는 경우들을 나누어서 이야기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우선 과잉 처리하는 경우에는 촉각 자극들이 들어왔을 때 이것에 대해서 아이가 매우 예민하고 두렵고 불안한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엄마나 아빠가 안아준다거나 스킨십을 한다거나 하는 거에도 굉장히 아이는 두려운 반응을 보이고 회피하는 반응을 보이게 되죠. 아주 작은 촉각 자극에도 굉장히 과잉하게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보면은 옷을 입을 때도 특정 재질의 옷만을 선호해요. 그리고 어떤 옷은 굉장히 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은 처음에는 그것을 아이가 옷에 대한 호불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가만히 아이를 지켜보면 옷의 색깔이나 디자인 이런 것들에 따라서 호불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옷의 재질, 그러니까 어떤 옷의 재질은 되게 좋아하고 어떤 재질은 굉장히 선호하지 않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요. 옷마다 이 라벨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런데 혹은 솔기, 지퍼 이런 촉각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들이 태어나고 나면은 이발, 머리를 깎아야 되잖아요. 또 일반 아이들도 생후 처음에 한두 번 정도 머리를 깎을 때는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래서 어머니들 아마 한두 번 정도는 아기를 앞에 안고 미용실에 가셔서 이렇게 안고 같이 가운을 입고 이발을 해본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기들한테 이 이발을 할 때 가위나 왜 남자아이들 이발할 땐 바리깡이라고 하죠. 그거의 촉각 자극이나 소리는 굉장히 아이들한테 두려운 자극으로 다가와요. 그런데 한두 번 반응을 하게 되면, 이제 경험을 하게 되면 거기에 적응을 할 수 있죠, 일반 아이들은. 그런데 이렇게 촉각 자극을 처리하는 데 이상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적응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발을 하는 것이 아이에게 전쟁과 같은 경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발이 굉장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머플러나 이 목도리, 마스크, 헤드셋 이런 것들을 착용하는 것이 아이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과는 조금 다르게 편식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음식의 맛 때문에 편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혀의 촉각 때문에 편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반 아이들이 야채를 싫어하는 거 이 정도의 편식이 아니라 혀에서의 감각에 조금 느낌이 다르다라고 생각이 되면 다 뱉어내는 아주 심한 정도의 편식을 보이죠. 자, 이렇게 심각한 촉각 조절 이상이 과잉 처리되어서 나타날 경우에는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매우 까다롭고 예민한 아이로 보여지고요. 불안해 보이고 경직되어 보이겠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케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굉장히 예민한 아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는 모든 외부에서 오는 촉각 자극들이 아이에겐 두려움의 대상이고 불안의 대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몸을 사리게 되고 조심스럽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걸 적극적으로 경험해 보려고 하지 않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또래들과의 사회적인 관계의 범위도 좁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이가 인지적인 능력이나 지적인 능력이 전혀 모자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영역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 촉각 자극을 과소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경우엔 반대로 굉장히 둔감해 보이겠죠. 그래서 아주 큰 촉각 자극이 주어져야만 자극이 주어졌다라고 아이는 느끼는 거예요. 위험할 정도의 큰 자극이 주어져야만 아이가 자극을 느끼기 때문에 자기에게 큰 상처가 주어져도 그것을 크게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자극으로부터 방어하거나 보호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죠. 그리고 자기가 둔감하다 보니까 상대방에게도 과한 행동이나 큰 행동으로 다가가기도 해서 또래 관계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잉 과소 외에도 특정 감각을 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사물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려고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혀로 모든 것들을 감지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위생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겠죠. 그리고 이러한 둔감, 예민 이런 것들이 혼재돼서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둔감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예민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은 괜찮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몸의 다른 부분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얼굴 부분만 특별히 과잉 처리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나 아빠가 얼굴을 이렇게 쓰다듬어 준다거나 이렇게 만져주려고 하면 굉장히 질색을 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촉각의 처리나 조절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런 아이들은 굉장히 예민하거나 불안해 보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굉장히 둔감하거나 아니면 행동이 과해 보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것이 혼재되어 나타날 경우에는 아이가 굉장히 변덕스럽거나 종잡을 수 없는 아이처럼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전에 소리에 민감한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렇게 기본 감각들이 잘 발달이 이루어져야 그 이후에 운동 능력이나 주의 집중력, 학습 능력, 사회성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발달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우리 아이의 이해할 수 없는 예민함 혹은 둔감함이 촉각 조절 이상에서 오는 것은 아닐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